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와 생활 4학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강 시외를 구석구석 살펴보아요. 그리고 2강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공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교과서를 펼쳐볼까요? 여러분의 교과서 1강 시외를 구석구석 살펴보아요입니다. 우선 들어가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하네요. 교과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정보를 얻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래요? 어디서 정보를 얻으면 되죠? 우리가 직접 시의회를 가보는 방법도 있고요. 거기서 일하는 분에게 여쭤보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누리집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이번 1강에서 하려는 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서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강 시의회를 구석구석 살펴보아요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누리집에 방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재미마다해서 미로게임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펼쳐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8페이지부터 이렇게 서울시의회에 접속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같이 서울시의회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웹 브라우저를 켜셨나요? 웹 브라우저를 켜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창, 네이버 아니더라도 구글, 다음 이런 것도 모두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에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의회를 입력해봐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서울특별시의회 누리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의회 누리집으로 접속하게 되는데요. 이 서울특별시의회 누리집만 봐도 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쉬운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 어린이의회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의회 소개, 의회에서 하는 일, 알고 싶어요, 재미광장, 참여마당 등 이렇게 탭이 열리죠. 그 밑에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렇게 포토 갤러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사진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서울특별시 어린이의회처럼 다른 기관의 누리집도 살펴보면은 어린이를 위한 기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것처럼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된 기관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학습 목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어린이의회에 접속했으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에 위원회 소개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회 소개를 보면은
시위에서 하는 일들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모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운영위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시의회 사무처, 시정비서실, 정무조정실에 관한 사항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일을 합니다. 라고 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운영위원회는 단위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빈칸, 문화재, 관광홍보, 체육시설, 세종문화회관 등에 관한 사항에 일을 합니다. 라는 빈칸이 있네요. 그것도 한번 찾아 채워볼까요? 우리가 이런 찾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인데요. 여러분 자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를 누르면은 이런 검색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검색창에 문화재를 치면은 이렇게 웹에 문화재라는 텍스트를 가진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좀 더 쉽게 우리가 찾으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빈칸은 바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네요. 또 교육위원회, 그 다음 빈칸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구현 등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한 사항에 일을 합니다. 라고 하네요. 네, 빈칸 채우기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죠? 어린이 이외와 같이 다른 기관의 어린이 페이지를 보면은 재미광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서울시의회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만화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만화뿐만 아니라 게임 서울시의회 미로찾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찾아가기 게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강의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의 학습 정리입니다. 각 기관의 누리집을 살펴보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오늘 우리 이 부분 되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죠? 또 추가적으로 각 기관에는 어린이 누리집이 있어서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강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2강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최근 SNS 사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많이 느끼죠? 그 중에는 자신이 올린 SNS의 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요? 그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뉴스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보면은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을 공개하고 모르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SNS가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는 경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공개하기도 하면서 적절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S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SNS를 이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고
뭐 친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기도 하면서 적절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두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너와 나의 연결고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2강에서 SNS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장점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계속 SNS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 SNS가 좀 더 자세히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망 서비스죠. 이게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광범위한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것은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대중화된 서비스가 되었어요. 사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SNS는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있었고 MSN 같은 메신저도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가 더욱더 급증하게 되고 인기가 많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SNS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텀블러와 같은 더욱 다양한 SN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SNS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보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구글에 트위터라고 검색창에 치게 되면은 이렇게 트위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트위터 페이지에 이렇게 접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체 계정인데요.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는데요. 트위터에는 이용자들 간의 생각 공유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는 우리가 글자를 쓸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보이죠?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글자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트윗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수를 좀 조절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트위터 말고 페이스북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페이스북을 검색하게 되면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접속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회적 이슈도 많이 볼 수 있고
친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무분별한 광고 게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팔로우하지 않은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좀 이렇게 광고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무분별하게 광고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쓸데없는 게시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도 봤고 인스타그램도 한번 봐볼까요? 네, 구글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이런 계정들도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KT 회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회사 계정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이런 개인 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더라도 비공개 계정인 경우에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적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요. 사진을 업로드할 때 사진의 사이즈가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활동 1, SN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으로 SNS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해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검색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지 알죠? SNS 장단점 이렇게 치면은 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아니면은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많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처를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2강 너와 나의 연결고리의 하스 정리입니다. SNS는 정보 공유가 빠르고 쉽게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사생활의 노출이 심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이번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를 이용해서 직접 접속을 해봤고요. 거기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았고 또 정보 공유가 많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고 또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사생활의 노출의 정도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봐요.